그런데 이제 우리 어제 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어제 친 시험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다 돌렸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총평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문자에도 썼다시피 이런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올까 봐 두렵다. 왜냐하면 어렵다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선생님이 도대체 파악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파악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문제가 과거에 나왔다면 이 문제가 출제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낸 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고수들 입장에서야 무엇을 하든 간에 의미 파악과 되고 무엇을 이유로 어떻게 냈는지 다 알겠지만, 너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조밥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이번 문제는 솔직히 딱 깨놓고 나서 선생님은 20번 이전까지, 그러니까 20번까지가 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 이유는 선생님이 무슨 목적으로 문제를 냈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30번에 대한 난이도 파괴는 당연한 것이고, 30번 어차피 뭐 그까지 시험을 안 가는 어떤 형태가 더 많으니까 너네 안 풀잖아. 30번까지는 아예 안 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문제는 29번 문제까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 인간들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오답률이 높아간 거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건 되게 우리가 늘상 보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당연히 떨어졌던 것이고요. 29번은 솔직히 내가 무슨 근거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 푸는 듯한 그 굉장히 이렇게 저항률 내려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거지. 괴상하게 무슨 격자점 문제 같기도 하고 느낌이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방향으로 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난이도 파괴가 이루어진 것은 예전부터 29번이 조금 난이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어떤 징조는 있었지만 이따구로 나올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무슨 근거로 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떤 그 엄청난 의미를 내가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 과거에 했던 얘기 기억나나? 항상 우리가 뒷장 넘기기 전에 20번까지 중에서 반드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뭐 하나는 꼭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하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독해 문제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놓으라고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이 과정 자체가 다 뭔가? 미적이야, 미적. 미적은 가장 중요한 게 변화율과 극대극소 변곡점이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었다고. 안 그렇니 미친 것들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왜 극대극소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라고 했으면 30번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극대극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찍고 들어가면 시간 약속을, 우리 시간 약속이란다.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너희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라고. 왜 수업 시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반복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주된 관점을 배우려고 해석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지, 동네방네 나와 있는 문제 다 사갖고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이거 풀고 저거 다 풀고 나는 게 머릿속에 문제 많이 풀었다는 자긍심이 있는 거지, 기분이 좀 좋고 즐거운 것이지 그게 자기들 실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알아도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100분 내 빨리 풀어야 되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롱텀을 가지고 경시대에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자꾸 나이를 처먹으니까 입에 뭐가 자꾸 나와서 자꾸 이렇게 닦더라도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 그 안타까운 문제 아닐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나올지 앞으로. 어쨌든 간에 선생님 생각할 때는 가장 좋았던 건 20번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럼 한번 봅시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뒤에서 시시 쪼개지 말고. 자, 20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는데, 문제를 보면 개구간이잖아. 제로 투파예요.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fx가 코사인 x고, 그렇죠? 코사인 x고, 그 다음에 더하기 2x에다가 사인 x야. 여러분들 이미 다 풀어봤던 내용이잖아, 그치? 다 풀어봤던 내용을 다시 보는 거다. 자, 여기서 문제가 키워드는 x 이꼴 알파와 x 이꼴 베타에서 이 함수가 뭐를 갖는다고요? 극값을 갖는다고요. 극값을 갖는다는 게 키포인트야. 다른 게 필요 없는 얘기라고. 이거를 갖는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돼? 당연히 이 두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가져온다. 그건 기본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f 프라임 x를 찾겠죠. 자,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사인 x. 그렇죠?
더하기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플러스 그대로 두고 미분한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요. 얼마? sin x가 되고 플러스 2x 코사인 x잖아. 자, 이렇게. 늘상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내용에 얘가 지금 도함수인데 이 값을 여기다가 넣었더니 막 0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값을 여기 넣을 필요는 없잖아. 이것이 하나의 뭐가 돼? 방정식이 됐고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내가 찾을 이유가 뭐 있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그 극대가 어디고 극소가 어딘지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그니 그러하더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녀석에서 판단된 게 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건 이거다라는 것만 키포인트. 다시 말하면 뭐다? 이게 두 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이다라는 것만 판단하자. 이 경우는 반드시 예일 때만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까? 그럴 때는 문제를 한번 스캔해보라고. 스캔을 하면 기억 제시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뜬금포로 뭐가 돼 있죠? 갑작스럽게 탄젠트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든 똑같은 거야. 이런 상황이 됐다면 마이너스 2알파다. 아하,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어떤 근거를 하나 던져놨다. 뭐를? 바로 이 탄젠트라는 걸 하나 제시를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사고를 한번 해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나? 그럼 탄젠트에 대한 사고를 하라는 뜻인 거니까 탄젠트에 대한 사고는 어떻게 한다? 어차피 탄젠트는 무한대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항상 주의해야 되지만 이 탄젠트는 무한대로 가는 값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항상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서 제로가 되는 걸로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무한대로 가는 값이 있으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풀 때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 코사인 나눠서 탄젠트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탄젠트 x에다가 더하기 2x는 빵이야. 자, 그 결과에 따라서 탄젠트 x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어떤 식을 하나 찾아내는데 이 찾아낸 이 녀석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서만 바로 이 알파와 베타라는 경우에 한해서만 만족되어진다라는 얘기다. 이 말.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 포인트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게 됐으니까 여기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 탄젠트에 대한 함수는 파이는 이게 이거니까 여기다가 x를 더하면 이렇게 돌아오니까 3, 4분면 아싸 땡크 얼싸 안고 어차피 똑같이 탄젠트가 양수다. 그러면 이거 뭐야? 탄젠트 알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것을 만족하는 근이니까 당연히 성립한다. true, 그렇죠?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더라. 자, 일단 기억은 참이에요. 자, 기억이 참이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니은 제시문 간다. 자, 니은으로 가버리면 gx는 탄젠트. 왜 자꾸 이 새끼는 탄젠트를 자꾸 얘기를 하나, 언급하나 이 말이야. gx가 탄젠트 x일 때 g 프라임이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자라고 하는 녀석이 자 부등식이 나왔네요. 자, 어쨌든 간에 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이 나왔으니까 얘를 줬으니까 당연히 미분할 거 아니야. 근데 시칸트 제곱의 알파 플러스 파이는 과연 시칸트 제곱 베타보다 작냐고요. 자, 이렇게 작다라고 치면 이게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앞에서 근거로 잡은 거는 탄젠트야, 얘들아. 앞에서 잡은 게 탄젠트고 그게 참이라면 당연스럽게 뒤에 나오는 것도 탄젠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됐지? 이해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다 풀었겠지만 시간 걸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다 뭐라고? 파이 플러스 알파예요. 자, 이게 얼마 된다고? 1 플러스에 뭐가 돼? 탄젠트 제곱 베타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이거였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얼마? 1 플러스 다 앞에 거를 이용하도록 문제를 출제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1 플러스 얼마 돼? 4. 이것도 역시 여기에 근이니까 4 베타 제곱이야. 둘이 소거되고 나면 4 날라가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0보다 작기만 하면 참이 되더라. 근데 이런 거 알다시피 뭐가 돼? 4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냐 이거예요. 문제 지문상에 나와 있는 거는 모든 값들은 다 제로에서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둘 다 양수가 되더라. 양수이가 당연히 이거 양이죠. 근데 분명히 문제에 뭐라고 했다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값이라고 분명히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뭐가 돼? true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다 풀었는데 다들 디귿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이거 항상 강조했잖아. 자, 보세요. 디귿인데 자, 알파 플러스 파이에다가 살짝 요렇게 딱 만들어 놓고 베타예요.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마 이 부분을 보고 나서 판단을 했다면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운 학생들 판단 안 했다면
그래도 제대로 배운 학생이죠. 제자는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뭐 이래든 저래든 제자 맞잖아요. 알파 플러스 파인데 앞에 보면 다 알파 플러스 파이, 다 알파 플러스 파이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값에다가 베타를 뺀 거야. 자,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 과목의 과정상 나와 있는 그 의미는 언제나 변화율과 미분에 관련된 녀석, 적분에 관련된 녀석이다. 출발점에 대한 부분이 항상 중요한 변화율이고, 이것들에서 나온 중요한 정리들은 다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새끼가 말을 했는지 뭐냐면 the most valuable theorem, 사실은 그 누가 지어낸 얘기인 게 확실하지만 뭐다? 평균값 정리, 그렇지? The mean value theorem, 되게 중요한 정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냐면, 탄젠트라고 하는 앞에 니은에서 주구장창 탄젠트를 얘기하니까 내 입장에서도 당연히 탄젠트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앞에서 참으로 주어진, 제시문으로 주어진 녀석은 앞에 참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참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해 간다.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바로 오늘 어제 나왔던 내용 자체에서 밤에는 선생님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고, 오늘 지금 설명하지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주어진 하나의 어떤 단서 조항이 될 수 있겠다. 탄젠트는 제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서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요. 특정 값을 하나 잡아두게 되면 그 구간 내에서는 당연히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구간 자체를 잡으면서 설명할 수 있겠냐? 바로 이 파이를 더한 값 때문에 그렇다. 제로 2파이 사이에서 탄젠트라고 하는 건 보세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따라가면 뭐 언제나 근거에 맞게 하라고. 자, 2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파이가 있고, 2분의 3파이가 있고, 2파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얼마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남수예요. 탄젠트 주기가 파이니까 잘 생각해봐. 선생님 이걸 보면서 평균값 정리를 떠올린 거죠. 평균값 정리를 떠올리면 뭐가 돼? 알파 플러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어떤 구간을 적절하게만 해준다면, 그치? 오케이, 이해되잖아, 그치? 적절하게 해준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리야. 이거는 무조건 하고, 대가리 속에 쳐넣으라고 기울기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나오면 무조건 우리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었느냐. 보로라며, 보로는 뭐 어디서 나온 얘기지?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이 값을 내가 gx 앞에 나온 근거 조항, 이 새끼가 탄젠트를 딱 던져갖고 애들한테 딱 떡밥을 던져놓은 거야. 나도 이걸 쓰는 거야. 그럼 얼마 된다고? 탄젠트에 뭐가 된다고? 탄젠트라 씁시다. 알파 플러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고? 탄젠트 베타 이렇게 쓰면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어디에서? 알파 플러스 파이와 베타라는 구간 내에 어떠한 특정 값 C가 이 안에 속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 탄젠트를 미분한 시칸트 제곱의 C가 되는 녀석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 반드시. 근데 이걸 계산하면 아까 이게 뭐였어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가 바로 전에 나온 녀석이었죠. 어디였습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가 마이너스 2알파예요. 이게 마이너스 2알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요. 탄젠트 베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베타예요. 그럼 플러스 얼마 됩니까? 2베타예요. 이 새끼가 내놓은 포양 보이죠? 바로 어떤 느낌을 갖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자마자 바로 선생님은 이 나눗셈에 대한 거, 지수로그를 하든 먼지라를 하든 간에 나눗셈이 뜨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 기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져가야 되는 거. 기본적인 거라고. 혈압 올라서 죽겠는데 항상 얘기했던 그게 중요한 얘기라고. 알았지? 웃지만 말고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란 말인 거죠. 이게 지금 혈압 올라 죽겠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항상 아니 맨날 가지 우리가 얘기하지만 미쳤냐? 뭐 이렇게 쓰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갈매기죠, 새.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배웠던 내용을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 뜻에 따라서 이걸 쓰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녀석 이렇게 되고 아래쪽이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은 알파 플러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이거 붙으면 2 있으면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뭐가 있다? 시칸트 제곱의 어떤 C 값이 반드시 어디에? 이 구간 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해봐봐. 만약에 내가 알파가 여기쯤에 있다고 강조를 해버리면 알파 플러스 파이는 바로 이렇게 와서 죽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니까 여기 어떻게 된다? 이게 미분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똑같은 접선 기울기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기울기가 누구예요? 시칸트 제곱의 어떤 알파의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파이가 오더라도 이거 기울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서로 비교할 수 있는데, 자, 여기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된다고? 이 구간을 벗어나면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연속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우리 생각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이 알파 플러스 파에서 베타까지니까 여기다 베타가 이쯤에 있다라고 강조를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니은 조건이 뭐였어요? 니은 조건이. 니은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였어요? 아, 이 디귿이구나. 니은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G 프라임의 알파 플러스 파이. 시칸트 제곱 알파 플러스 파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 항상 이거보다 어떻다? 작다요. 그러면 이 구간 내 베타 여기 있으면 작다.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게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항상 어떻다고? 더 크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니까 이거 만족하나 안 하나? 만족하지. 만족하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에 어디에? 요 사이 부분에 뭔가 어떤 C값이 있을 것이다. 이 증가하고 있는데 얘보다 이게 더 큰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칸트 제곱 C보다 누가 이게 더 커요? 누구보다? 시칸트 제곱 알파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 누구라고? 시칸트 제곱 알파랑 똑같은 결과를 한다. 주기가 파이니까.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문제를 보면 시칸트 제곱 알파가 시칸트 제곱보다 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틀린 값이니까 그러니까 false네, false. 알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 근데 만약에 쌤 여기 알파가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그럼 알파가 여기 오면 여러분 여기 알파가 여기 오잖아. 알파가 이쪽 오면 파이니까 당연히 이 값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여기일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알파 플러스 파일 거 아니니. 그럼 베타는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기울기하고 베타의 기울기는 양수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이 둘 다 양수잖아. 이것도 둘 다 양수고 양수 중에 이게 더 작잖아. 이게 더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가파르고 작으면 이 두 번째 나오는 니은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내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기울기가 더 작음으로 두 번째 니은을 만족할 수가 없어. 난 니은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커지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 대한 해석을 해본 결과 당연히 어떻게 된다? 틀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더라. 바로 우리 해석을 기역과 니은이 3이다. 내가 지금 흥분하면서 하는 얘기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로 기역과 니은이 뭐라고? true가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 알겠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기 싫어지면서 힘들어졌겠죠. 그러니까 21을 한번 가보는데 21도 마찬가지야.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 21도 자 근거에 대한 부분에 모양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시험지 넘기다 보면 이상한 문제가 하나 보이는 게 그림이 이상한 게 나오면 그거 보고 어떻게 돼? 두려워 붕붕 떨지. 두려워 떨잖아. 그러면서 아예 안 푼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 보니까 뭐 L 코사인, L 사인 막 이렇게 나오니까 L 코사인 뭐 이렇게 나오니까 M. 처음 보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림에다가 우리가 어떤 부분 그림에 자꾸 눈에 익숙하게 행동하지 말란 말이야. 21번. 자, 처음에 보면 0이 아닌 세 정수야. 정수 당연히 줄 거야 되지. 이게 LMN이야. 그나마 좀 괜찮은데 실수이면 그냥 끝장나는 건데. 자, 이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이거 처음 봤다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게 2개짜리는 알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 뭐 일단 놔둡시다. 두 번째. 0에서 x가 2분의 파이. 자, 1, 4분면에 들어간 형태 2분의 3파이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 첫 번째 나와 있는 또 종류한 거 미분이잖아요. 연속 이걸 왜 연속이다. 그리고 fx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f0가 얼마라고요? f0가 제로고 f의 2분의 3파이가 1이걸랑요. 자, 이건 두 개는 어떤 조건식 때문에 만들어 놨겠죠. 그렇다면 f 프라임 도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L 코사인 X가 되고 M 뭐가 돼요? 코사인 X. 그 다음 얼마? N 코사인 X.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되고 제로보다 크고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고 여기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파이보다 작고 그 다음에 파이보다 크고 X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fx가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면 fx가 연속인 함수는 이런 조건이 나왔는데 얘가 뭔진 모르지만 도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돼? fx를 추론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나? 일단 추론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건 얼마? l에다가 적분을 하는 거니까 sin x인데 적분상수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f0는 제로. 이 고민할 필요 없지. 왜? 이게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fx 자체로 넘어가면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당연히 모든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극한값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0이니까 당연히 끝났어. 그럼 얼마? 자, x가 2분의 파이. 극한값도 같아.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0 오른쪽에 극한값이 0이 돼야 정상인 거지. 왜? 이게 0이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적분합시다. m에다가 덕매력. 자, 이렇게 m sin x인데, 자, 그 다음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연속이면 어디를 본다고? 그렇지. 바로 뭐 경계값. 경계값이 해주는 2분의 파이나 2분의 파이는 뭐 L이잖아. 근데 2분의 파이면 M이니까 이건 뭐다? L-M이 돼야 이거랑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겠더라. 그쵸? 그럼 당연히 다 나온 거야. 연속이니까. 경계값 뭐야? 파이잖아. 파이 집어넣으면 L-M이지. 여기다 파이 집어넣어봐. 얘 파이 똑같이 죽잖아. 그럼 얼마? 똑같이 L-M이겠지. 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달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극한에 대한 부분도 성립해야 한다 그랬죠. 2분의 3파에서 값이 나와야 되겠죠. 좌 2분의 3파이 얼마? 바로 1이니까. 좌극한도 1이어야겠지. 2분의 3파이 넣어봅시다. 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이죠. 2분의 3 마이너스 n 맞지? 더하기 얼마? L-m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1이라는 조건. 그래서 어떤 L은 아하, 이제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인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문자 하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요. 그럼 내가 끝났죠?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너희들은 뭐를 풀어봐야 돼? 여기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질문하고자 하는 마지막 요건이 뭐냐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바로 제로에서 어디까지? 2분지 3파이까지 뭘 물어봤냐면 fx, dx의 값이 이게 최대가 되는 걸 찾으라고요. 자, 저게 최대가 되려고 그러면 구간이 잘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저거를 적분하는 건 기본 아닌가? 그럼 저게 적분한다 그러면 자 볼까? 제로에서 2분의 3파이. 그 쫄지 마란 말이야. 무슨 오징어 새끼도 아니고 왜 문제만 나오면 자꾸 쫄아.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냥 해봐, 배운 대로. 그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지 말란 말이야. 자, 어떻게 된다? 이게 L에다가 sin x에다가 dx입니다. 더하기. 자, 2분의 파이에서 얼마? 파이까지. 맞나요? m sin x에다가 더하기 L-m 되겠죠. 이거에 dx.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파이에서 얼마? 2분의 3파이까지. 얼마 된다고요? n sin x에다가 더하기 L-m 이걸 넣어. 이거 저 m이 걸려가 뭐야? 이제 끝났다 이제 인생. 발음이 안 되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이게 뭐야? 이거는 자명하게 사인은 제로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면적은 얼마?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아니까 이 값을 쓰면 L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L 나오겠죠. 요거는 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더하기 M 나오고 빨빨 풀어야 돼. 이거는 지금 현재 그냥 상수니까 이 변수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차하고 똑같은 거니까 얼마?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2분지 파이에 L-M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사인은 이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파이에서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는 이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적분 면적 묻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마이너스 n 되고요. 똑같이 구간차 2분의 파이에 L-M이거다 이렇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얼마? L 플러스 M에다가 마이너스 N에다가 더하기 파이에 L-M. 이거네요. 얘를 질문하는데 자, 문자가 더럽게 많은데 처음에 열심히 생각을 하고 풀어본 결과 나온 것이 누가 나왔다고요? 바로 어디가 나왔지? 여기죠. L은 n 플러스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 그치? 맞지? 오케이, 이해되지?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L에 n 플러스 n 여기다 집어넣으면 n 플러스 n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에 더하기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뭐 우리가 그냥 정석 플레이 그냥 있는 대로 가자 이거야. 뭐 얘기하는 대로 뭐 고민할 게 있어요. 그 얘가 죽어버리니까 얼마? 2m이 되겠고 더하기 1 플러스 얼마? L 파이 L 마이너스 M 파이죠. 맞나 이게? 파이의 L 마이너스 M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다? M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게 M이 되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지. 쏘리. 그래서 2M에다가 더하기 1에다가 그쵸? 없고 플러스 M. 계산이 안 되냐. 이제 얼마? 2M에다가 더하기 이렇게다가 얼마? 플러스 파이에다가 L 더하기 L은 얼마? M 더하기 N 더하기 1이죠. 그쵸? 이렇게 돼요. sorry. 자, 그러면 이거 둘 다 죽어버리고 남는 거는 2M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얘 들어가면요 N파이가 되고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 나온 거는 2M 더하기 N파이에다가 더하기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식이 나왔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맥시멈이 될 때 맥시멈. 이게 맥시멈이 된다면 최대가 되려면 자명하게 자 한번 가볼까? 여기 나오는 이 값에서 이게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가 되려면 이게 전부 다 양수가 된다라고 우리는 보장을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없지. 왜 없어? 그쵸? 왜냐면
주어진 식이 나왔는데 그게 빼기가 붙어 있는 경우는 서로 마이너스가 더해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가 다 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 자체에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왔던 식이 뭐라고? m과 여기 나왔잖아. 뭐라고? m과 n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런 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수에다 이 값이면 당연히 mn이 뭐가 돼? 자연수가 돼서 제일 큰 값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자연수가 되면 이게 자연수가 되면 L은 n 플러스 n 더하기 1이라서 이게 또 자연수죠. 그럼 다 절대값은 필요가 없더라. 오케이, 끝났다. 자, 얼마? L 더하기 m 더하기 n 이퀄 얼마?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게 됐죠. 다 나왔죠? L은 얼마? m 더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배의 m 더하기 n 더하기 얼마? 더하기 1은 이렇게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배의 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9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 결과 m 플러스 n은 2분의 9보다 작거나 한데 자연수는 얼마?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야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런 식이 나왔어. 내가 여기서부터 당황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에다가 결론적으로 질문은 이게 무슨 값이 되도록 최대값이 되도록 할 때는 이건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값을 찾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에서 너무나도 옛적에 잊고 지냈던 새끼가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범위를 만족하는 놈들 중에서 뭐라고요? 이 값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내가 K라고 든 어디서 많이 봤지 이게? 이때 이 K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MN이 뭐냐? 뭐다? 바로 부등식 영역이야. 어? 자, 오랜만에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옛날 거를 갖다 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나와 있어, 이게 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옛날 기억을 딱 뜨면서 이걸 뭐 X로 두고 이걸 Y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N이 되고 이게 얼마? M이 될 것이고 M 플러스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각자 절편이 4로 잡은 상태에서 이 안쪽이 되는데 M과 N이 자연수니까 1을 다 잡아서 뽀라버리면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에 이 안에 있는 애들이지. 이 안에 있는 애들 속에 들어가는 놈 중에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건 거의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양끝점주의 뭐냐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를 묻는 거니까 이게 얼마로 가냐? 이건 Y고 이게 X잖아. 그러면 얼마 된다고? 이게 Y죠. 그러니까 Y 파이 더하기 파이 플러스 1 2X 이렇게 돼 K가 됐으니까 Y 절편 찾는데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뭐가 돼? 기울기니까 조금은 얘보다는 이렇게 기울어진 게 나와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 놈 중에서 Y 절편에 해당하는 누가 제일 커? 여기가 제일 큰 건 자명한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M과 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 1하고 3이 나오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라는 거죠. 얘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최대가 되더라라는 거죠.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 그쵸? 맞지? 이렇게 풀었나? 그래, 그럼 잘했어. 그쵸? 저렇게 푸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얼마? L 더하기에다가 2M 더하기 얼마라고? 2N의 3N인가? 3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L이 얼마 되는 거죠? M 더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4에다 5가 되죠. 5 더하기 2M 2 더하기 3, 3은 9죠. 그쵸? 얼마? 7이니까 10은 그 답은 5번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내용 알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잠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깔끔한 형태가 나왔어. 근데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형태가 놀랍게도 29번에서 드디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나 내놨죠. 아이고 힘들어라.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자,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끝을 냅시다. 어떤 특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시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접근하면 됐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킬러에서 29번을 한번 볼게요. 자, 29번을 우리가 보면 자, 뭐라고요? 진짜 선생님이 흥분했던 아무런 의미도 별로 갖고 물론 고수들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3하고 2분의 1 평소에 얘기했지 난 고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평면 Z 이퀄 1 위에 어떤 점? P1, P2, P3예요. 대충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Z축이 하나 있고 여기 X축 이게 Y축이 되는데 여기 위에 Z 이퀄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기면 뭐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평면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평면이 하나 있는데 이 위에 어떤 점들이 막 있어요. 세 개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A는 여기가 Z 이퀄 1이 아니니까 다른 좀 높은 어딘가에 이렇게 A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래요. 근데 이제 O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위치 벡터를 판단할 거야. 근데 질문을 보니까 뜬금포로 OA 벡터에다가 도트에다가 OP1 벡터가 3분의 11 그 다음에 OB 벡터 OA에다가 OP2에다가 자 1이고 자 OA에다가 도트에다 OP3예요.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 문제가 딱 나오고 나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OA라고 딱 잡아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평소에 나오던 걸 딱 생각해서 이 새끼가 뭔가 숨겨놨을 것이다. 그래갖고 OA에다 이걸 다 합한 거야. OP1 더하기 OP2 더하기 OP3에다 OA를 내적을 때린 거지.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생각했더니만 뭐 아무런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한 10초 정도는 바라보라고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들이 이게 다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데 이 값들이 다 뭔지는 모르지만 다 값이 나와 있다는 거는 이거를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뭐 다른 어떤 백타적인 해석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여기에 P1 하나 있고 여기다 P2가 하나 있고 여기서 P3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돼갖고 이거 뭐가 되는지 OP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얘랑 여기 나온 이 녀석하고 내적을 때려갖고 얼마 되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이 뭐야 이게.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시간 없다 빨빨 하자 이게 별로 어려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얘 내적한 게 얼마 이거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슨 원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판단해. 한 10여 초 딱 때리다 보니까 이건 어떤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뭐 특별한 내적도 아니고 무슨 분해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서 분해를 하나. 그래서 내가 뭐라 할지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문제 나오면 스캔해보라고 무슨 어떤 단서를 갖다 놨는지. 자 문제를 딱 스캔해보니까 0K0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조건식에 스키가 뭐를 하나 만들었냐. 문제 이게 답 근데 하나 빠질게. 자 이게 분필이 없어가지고 이 분필 제대로 좀 갖다 놔야 되는데 설마 카메라 내 엉덩이 따라온 건 아니죠. 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단서는 분명히 넣어놨다.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아무리 바보 몽충이라도 몽충이라지 멍청이가 아니고 몽충이. 벌레는 벌레인데 꿈은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충인데 이런 몽충이라 하더라도 문제 속에 뭔가 어떤 단서는 다 숨겨놨다. 알겠어? 그 단서 조항이 뭐 있냐면 일단 딱 보니까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0K0를 지난대요. 이걸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1 이 셀이 봐라. 이렇게 적히면 이 끝에가 이게 0이란 말은 이 둘 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XY 평면상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XY 평면인데 0,K0니까 X에서 Y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를 생각해봐. K가 여기쯤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지나가는 뭐가 될까요? 왜? 이게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됐단 말은 X고 Y잖아요. X분의 Y가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기울어진 이 직선일 것이다 이 말인 거잖아. 이 말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가 웃기는 게 뭐냐면 이래놓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랑 완전 파격적인 거.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없는데 29번에 딱 잘라놓고 위에 있는 요 새끼들을 여기다가 다 정사형을 때렸더니만 이 때린 녀석들이 다 요거가 나누는 평면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이쪽 평면 알파 이쪽 평면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든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잘라놓는 경계선에 이 새끼랑 이 새끼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되나? 생각해봐. 여러분 이 발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발들을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 통과를 하는데 어떻게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죠?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뭔가가 나온다면 절대로 여기를 뭐 한다? 자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다 있거나 이쪽에 다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새끼 보면 이제 뭔가 이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할 수 없죠. 해볼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OA는 적혀있어 3하고 2분의 1하고 2예요. 이게 웃기는 게 3분의 11이잖아. 이게 또 3이 있고 뭔가 조금 이 새끼 그제 아주 그냥 로우하게 몰라 다른 분은 어마어마한 기하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OP1 어떻게 돼? OP1 얼마? 모르잖아. 뭐라고 쓸까? AB라고 쓸까? AB에다가 여기 Z 이꼴 1 위에 있으니까 문자 많은 거 아니잖아요. 문자가 많으면 괴롭지만 기하적으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난 선생님 머리가 나빠갖고 3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얼마? 2는 얼마야? 3분지 11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푼 선생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충실하신 분들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데 내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얼마? 3분의 5잖아요. 맞나요? 계산 똑바로 해보자. 얼마? 3분의 6배 3분의 5 맞죠? 3분의 5 맞나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요식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볼 거냐면 여기 나온 녀석에 따라 두 번째 이걸 쓸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 3하고 2분의 1하고 2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 이게 또 그러니까 아래 첨자를 쓸까요? A1, B1. 그럼 얼마? A2, B2에 1이라고 쓸게요. 알았죠?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3A2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B2. 그렇죠? 는 얼마? 더하기 2는 1이걸라. 그러면 3배 A2 더하기 얼마? 2분의 1 B2는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보세요. 얘가 문제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뭐냐면 내적을 때렸을 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딱 만들고 나니까 전부 다 뭐다? 이게 꼬라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 A와 B는 어디 있어요? XY 평면상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됐단 말은 XY 평면상에 있는 두 점으로 표현됐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뭐가 된다? 정상이 떨어뜨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거? 근데 이게 3A 더하기 2분의 B, 3A 더하기 2분의 B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죠? 어떤 뭐가 돼? 아, 이게 자취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구나. XY 평면상에 있는 두 점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뭐라고? 수선의 발들의 자취잖아요. 그러니까 A, B는 나타난다 이거. 볼 것도 없죠? 마지막에 있는 저걸 써봅시다. 야, 이거 숨겨놓은 게 저게 단데 결론은 그게 벡터 의미에 별로 없어요. 네가 내적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기하야? 그죠? 그 내적할 수 있냐 뭐. 그러니까 29번 문제가 파괴가 일어났죠. 벡터가 아니고 그냥 벡터 맞네요. 내적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괜찮아요. 기침 마세요. 괜찮아요. 그 아픈데 그 기침하는 거 같아. 괜히 스님한테 방해될까봐 참고. 이거 안 좋아. 병 되는 거거든. 자, 어떻게 돼? 3에다가 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어떻게 돼? A3에다가 B3에다가 이번에 뭐가 돼? 다시 1 넣는 거야. 그럼 3A3가 되고 더하기 얼마? 2분의 1 B3가 되고 더하기 얼마요?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게 1 맞나요? OP3가 뭔지 모르지만 1은 똑같죠? 이거 1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4분의 7이거든. 자, 3배 A3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B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4분의 얼마? 7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얼마? 이게? 4분의 4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3배 A3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B3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 자세히 보면 얘나 A와 B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됐단 말은 그게 뭐라고? XY 평면상에 있는 점들이니까 바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거죠. 결국엔 뭐다? 각 점들의 벡터들의 뭐가 돼? 수선의 발들의 자취다. 뭐다? 하나의 직선이 되더라라는 거죠. 얘가 X에 있는 애들, 얘가 Y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써보면 얼마? 2분의 B1은 마이너스 3A1 더하기 얼마? 3분의 5다. 이렇게 돼. 그지? 자, 그래서 B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얼마 돼요? 2 곱하면 6A1 더하기 얼마? 3분의 10이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여기 앞에 뭐 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점을 자체를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별거 아무것도 안 했어. 무슨 기하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기하라고 해봐야 그게 다죠. 그럼 이게 얼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죠. 맞죠? 그러면 이게 딱 보면 Y절편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Y절편은 둘 다 뭐가 돼? X가 빵일 때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 돼? B1은 3분의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B1은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 하나, 3분의 10.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3분의 10, 여기 어떻게 돼? 하나 더 있죠? 여기 있죠? 2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1은 여쯤에 있을 기울기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마이너스 2는 얼마 돼? 마이너스 8이 여기쯤 있겠지. 3분의 10은 여기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은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는 거야? 얘가 내부에 들어가야 되니까 K가 얘보다 크든지 그러면 한쪽 면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K가 이렇게 내려와서 K가 뭐가 된다고요? 얘보다 아래쪽에 있든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돼? K가 누구보다 3분의 10보다 크든지 또는 K가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얼마요? 11 맞나요? 여기 맞아야 되는데 2 곱하 마이너스 2분의 11 틀리면 나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K 값에 대해서 보면 얼마? 이게 3점 얼마면 K는 얼마? 4라는 값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5니까 얘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6인가요? 뭐 이렇게. 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때 뭐라고요? 스몰 m에다가 스몰 m에다가 뭐 어떻게 된다? 빼기 라지 m에 대한 계산인 거죠. 그래서 얼마? 스몰 m이 마이너스 2고 더하기 빼기 4니까 얼마 된다고? 음의 정수 k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음의 정수 k 최대 sorry 이게 m이죠.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양의 정수 k의 뭐가 된다?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k가 3분의 10보다 크다니까 최소값은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K가 최대값은 얼마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0이 마이너스 6보다 각 작거나 마이너스 6. 이게 최소, 이게 최소, 최대 최소.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스몰 m에다가 마이너스 라지 m을 하면 얼마 된다고? 이게 4에다가 더하기 6이니까 이게 1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계산이 틀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를 30번을 한번 보겠는데요. 30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조밥이. 자,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이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2분의 1인데 최소값이 0이야. 최소값이 0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0이란 뜻이야.
자, 이럴 때에 뭐냐면 4차 함수면 이제 됐어요. 왜? 이 4차 함수에 대한 형태가 fx인데 최소값이 0이 되려면 차차 함수 이렇게 돼서 요게 최소값이 돼서 이렇게 접하든지 아니면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요게 0 되든지 이건 뭐 반대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얘기니까 됐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야. 그 다음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함수 gx가 얼마? 2x의 4승에 2의 마이너스 x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거 일단 gx 그림 그려봐야 되잖아. 뭐 어렵나? 이게 x고 y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점근선 따지고 절편 따지라 했지. 0일 때는 0이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제로로 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아마도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양수죠. 그러니까 플러스 됐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잖아, 이 상태. 근데 어디를 보라고, 어디를? 시간 없잖아. 어디를 봐야 돼? 여기를 보라고. 이런 데가 중요하다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gx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합성함수 hx가 여기다 쓸게. 합성함수 hx가 뭐라고 만들어진 거야? 자, 합성함수 hx가 f에다가 gx예요. 근데 질문하고 하자는 게 뭐냐면 가가 hx 이꼴 제로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자, 봐봐. 이게 hx가 이게 제로니까 f의 gx가 제로 되는 값이니까 이거의 근이 이게 뭐가 된다고? 4개가 나온다고. 4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이 몇 개 된다? 4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gx의 어떤 값을 x를 넣었을 때 그 값이 뭐가 된다고? 4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 되는 게 4개가 나오려면 g에서 어떤 꼴이 나와야 되냐고요. fx 꼴을 잡았을 때 만약 f가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안 나오면 지금 보세요. 얘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이것도 하나밖에 없잖아. 제로 되는 게. 얘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f가 제로 되는 값 아니야.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0일 때밖에 안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값이면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 값이 0이 되는 걸 판단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절대로 뭐가 된다? 이런 그림에서는 이 4개를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프 추론이. 그쵸? 그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뭐를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적어도 개수가 더 늘어나야 돼. 근데 0이 최소니까 다른 거 다 위에서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가 돼? 여기에서 뭐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스타일 뭐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지는 게 여기 어떻게 뭐 알파라고 아까 이게 베타잖아. 이렇게 두 값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g가 뭐가 된다? 알파일 때 0 되고 g가 뭐가 돼? 베타일 때 0 된다면 그 알파는 어디에 있냐고요? 그 알파가 어디 있냐면 0 되는 게 4개를 가져야 되니까 저 알파라는 값이 만약에 여기 주어진 gx가 알파 되는 거야? 그러니까 y 값이 알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4개가 돼야 되잖아. 그 알파가 이렇게 되면 하나, 둘, 3개 나오지. 그럼 베타는 무조건 1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베타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베타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베타가 이렇게 되면 알파보다 이게 더 크니까 이게 알파가 돼야 되겠지. 베타가 더 큰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냐인데 머릿속으로 내가 뭐라 해서 극대 아니면 극소라니까 결국에 이거 아닐까 생각 꼭 하고 있어라. 이게 별로 의미 없다니까. 알겠어요? 빨리빨리 풀려면 그걸 생각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값에 항상 집중해라. 그 값에 집중하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알파가 이렇게 된다면 베타가 이렇게 가야 몇 개가 된다고? 4개가 만족되어지더라. 아니면 이거 하나가 들어간 상태가 돼야 되죠. 왜? 어느 쪽이 이렇게 돼버리면 2개가 나오니까 나머지 2개가 된다. 나머지 2개가 되려면 없잖아,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4개가 되려면 분배할 수 있는 게 3,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게 이게 뭐가 돼?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이쪽이 뭐가 된다? 알파가 되고 여기 딱 하나 만나잖아. 알파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지 베타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심중은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알파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따져버리면 알파 여기가 0이 있다는 얘기죠. 0. 그치? 0.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있다는 뜻인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0이란 뜻이에요. 뜻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0이 돼버리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이것을 만족해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이고요. x 마이너스 얼마 돼? 알파의 전체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사실은 알았고 이 값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와 있는 형태가 이제 뭐를 보냐면 자, 이제 다 끝났다. 두 번째 뭐냐면 함수의 hx는 x 이꼴 제로에서 뭐라고요? 극소예요. 극소니까 일단 미분해야 되잖아. 그래서 h 프라임 x는 얼마 돼?
G'X에다가 F' 얼마 G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제로 되는 값이 뭐가 된다고? 어차피 존재하는데 그 값 자체가 어디서? x = 제로에서 일단 나온다는 거야. 뭐 제로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H' 제로는 0이 돼야 돼요. 근데 극소라는 게 중요하지. 자,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극소란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G0잖아. G0면 어떻게 된다? G0는 이 함수의 제로는 0이 걸라?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G'0에다가 F' 얼마? 제로가 되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당연지사 제로가 돼야 돼. 왜냐면 G'0가 원점 이거 맞으니까 0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극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뒤 부호가 바뀌었는데 극소는 도함수가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되는 게 맞죠. 그러면 G'0라고 하는 것의 저 왼쪽을 봅시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게 0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한번 볼게요. F에다가 뭐가 돼? 프라임 제로는 이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왼쪽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G' 제로를 볼까요? G' 제로는 왼쪽은 어떻게 된다고?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면 G' 제로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지. 플러스가 됐단 말은 이미 벌써도 0의 왼쪽에서 양수가 됐단 말은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당연히 증가라는 요구가 나오면 어떻게 극소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 그게 당연히 땡인가 땡. 땡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다시피 뭐가 된다고? 아, 이게 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로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뭐라고요? 바로 답이 돼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하나는 0인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게 되니까 우리가 뭐가 돼? 2분의 1이 얼마? X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뭐가 돼? 베타의 제곱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저 값 때문에 뭐가 된다고? 이 값이 뭐가 돼? 바로 제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알파고 이게 뭐가 돼? 베타가 되는 거야. 결론 끝났지? 이게 알파고 베타라고. 됐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서 이 값은 당연히 뭐가 돼? 이 극대값보다 작은 어떤 값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석은 방정식 fx, hx = 8이야 8. 8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진 것이 hx가 8이니까 요 hx가 누구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hx 이거잖아. 그러니까 hx 8이면 f의 gx라고 하는 것이 8이 돼야 된다고 8. 그럼 f의 어떤 값이 8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값이 8이 된다. 뭘까요 여러분? 8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값보다 더 위에 있는 값이 나오죠. 보세요. 계산이 되느냐. 안 된다고. 여러분 시간 때문에 쌤 얘기하지만 요건 생각해봐. 근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된다고? 언제나 뭐가 된다? 여기가 항상 주된 관점이 되는 그 극대값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거라. 8, 8, 8.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뭐가 돼? 바로 6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값은 뭐라고? 이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인데 이게 0이 되니까 당연히 얼마? 2분의 베타가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 극값이 뭐라고? 8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8이 돼버리면 얼마? 2분의 베타가 우리가 8이 되는 거니까 원래 있는 F에다 뭐를 집어넣어? 2분의 베타를 넣어봅시다. 얼마? 자, 2분의 1에다가 2분의 베타니까 4분의 베타의 제곱에다 곱하기 4분의 베타의 제곱이 얼마? 8이 돼야 돼. 그러니까 8하고 4, 46, 32니까 베타의 4승은 얼마? 38, 256? 이렇게 되나? 16의 제곱이니까 베타 제곱이 얼마? 4. 그러니까 16의 제곱 16이죠. 그러니까 베타는 얼마? 4. 왜냐면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베타 4. 이게 4가 나왔으니까 이 값만 다가 나오면 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왔으니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F'5를 구하라. 그럼 이거 미분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6개가 나오기 위해서 이 형태를 판단해. H가 6개가 나왔다고. 크니. 그러니까 하나만 따져봐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H가 6개 나오는데 이게 F의 G에서 8이 나오는데 이 F라는 함수에 8을 집어넣은 값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극대값보다 더 큰 값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 극대가.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쪽이 어디 있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극대라고 하는 값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여기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알파, 베타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뭐가 된다는 거야? 극소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극대가. 그러니까 결론 이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안에. 얘보다 위에 8이 있다고. 이게 8이. 알았지? 그러면 값이 벌써 6개가 넘게 나오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6개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요게 여기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근이 2개잖아 이게. 알았죠? 근데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진 않지. G값이. 그치? G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알았죠? 이 뜻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를 잘 생각해서 극대에 대한 부분과 극소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
빨리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원칙적으로 아무리 봐도 있잖아.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잠시 쉬었다 또 만나겠지만 이거 내용들을 보면 올해는 솔직히 선생님이 솔직히 조금 당황했던 시절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잠시 쉬었다 봅시다.